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강사입니다. 자, 이제 관세표 회생활 통칙 1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HS 품목비율보다 관세표에 규정된 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는 부의 주와 류의 주, 소호의 주로 구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 부는 주 규정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규정된 게 부, 각 부의 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호주가 있어요. 소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호에 대해서 주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호는 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 류, 소호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부주는 16부, 17부 등 총 9개 부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특정한 주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과 기계란 용어의 정의는 관세표 전체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범용성 부분품은 어디 있습니까? 15부 주 규정이 있어요. 15부. 범용성 부분은 15부 주 2번에 범용성 부분품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용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똥똥 이렇게 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표 전체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6부에 대해서도 16부 주규정이 16부 주 5로 보면은 그 기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계라 하면 기계, 장비, 기기, 설비 등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4 또는 85로 열거된 거. 근데 이 같은 경우는 16부 내에서만 적용되는 주규정이에요. 16부 내에서만 관세표 전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것은 16부 내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틀렸네요. 자, 에세 품목을 규정하는 에세 협약주 이외에 관세표 추가한 국내 추가주도 있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주는 통칙, 소호, 용어와 더불어 HS 품목 분류표 3대 구성 요소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이제 11에 17번 문제입니다. 관세표 전체에 적용되는 용어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관세표 전체는 뭐예요? 주규정 보면은 관세율표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게 관세표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호의 용어 나온다면은 그 주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류를 불문하고, 그죠? 그러니까 특정 부나 류의 주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앞에 있어요. 관세율표에서라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는 72류에 분류하죠. 합금강. 이 같은 경우도 역시 관세율표에서 스테인리스 강이라 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맞는 답이네요. 그러니까 밀크 같은 경우에는 04류에 분류하죠. 밀크는 무엇인가? 그래서 전류, 탈주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이거는 04류에만 적용합니다. 기계는 설명드렸죠. 16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리고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입니까? 85류, 85235에 분류되죠. 85류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85235 호의 용어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13의 3번 문제입니다. 관세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 용어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것들은.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A번 같은 경우에는 관세표 전체에 적용되는 주가 아닙니다. 16부 내에서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범용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세표 전체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15부 주 2에 있지만,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도 관세표 전체에 대해서 적용해요. 관세표상 비금속이라 함은 이라고 됩니다. 즉 철, 동, 또 쭉 하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5부 주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 섬유 같은 경우에도 54류 주규정이 있어요. 인조 섬유라 함은. 그래서 합성 섬유, 재생, 반합성 섬유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세표에서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관세표에서 인조 섬유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면 그 주규정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용어에서. 자,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배웠죠? 관세표 전체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고무 같은 경우는 40류 주규정이 있어요. 고무라 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관세표에서 고무라 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무라 함은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관세표에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그리고 뭐 구화율, 치클 그렇게 쭉 하고 열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40류에서만 적용합니다. 스마트 카드 설명드렸고 밀크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이제 8의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칙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HS 협약상의 통칙은 제1호부터 6호까지 총 6개가 있다. HS 협약상입니다. 맞죠? 그리고 적용 순서는 1호부터 6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겁니다. 통칙 적용 순서는 1호부터 6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아니죠. 1호부터 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5호하고 6호까지는 이제 그 개별 케이스별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통칙 5호하고 6호 같은 경우는 통칙 5는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얘는 케이스 관련 규정이고 얘는 포장용품 관련 규정이고 얘는 소호에 대한 품목불 원칙이에요.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번 같은 경우 통칙 5하고 통칙 6은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얘를 보충적인 분류 규정이라고 하고 통칙 1은 최우선 규정 그리고 2, 3, 4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인 분류 규정이에요. 통칙 1에 대해서 종속적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통칙 5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포장이 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이렇게 수입이 됐어요. 바이올린이. 그렇죠? 그러면은 수입이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의 용어만 최우선 규정인 통칙에 따른 호의 용어만 규정해가지고 91호에다 분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바이올린 케이스랑 함께 수입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일표 같은 경우는 관세일표에 대한 품목 분류는 일일성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호에 품목 분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품이 제시가 되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 얘 따로 품목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악기가 우리는 91호에 분류하고 악기가 우리는 91호. 얘 같은 경우는 케이스죠.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41호에 분류합니다. 호까지 설명드리면 42025에 재질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케이스가 여기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통치고 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킨다. 특, 장, 함, 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그런 경우에는 이 케이스를 내용물에 해당하는 호에 함께 분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된 경우는 이건 벌크상이에요.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여기에 함께 분류할 수가 있다. 여기에 따로 분류를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만약에 금덩어리로 됐다. 다 순금이다. 그러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본체의 특성 부여하는 게 뭐예요? 얘지.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이거 하나에 뭐 2억이다. 얘는 뭐 100만 원이다. 이 전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특성 부여하는 게 뭐야? 얘입니다. 그러면은 얘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적용 훈소의 통칙 5 같은 경우는 적용 훈소에 그 제한을 받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칙제 1호는 각 호의 용어 주에서 분류하는 최우선 분류 규정이다. 통칙제 2호는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호나무 복합물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죠. 자, 통칙제 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분류 규정입니다. 그렇죠? 2 이상의 호의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본체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가나 다를. 자, 그 다음에 유형이다. 그리고 통칙제 4호에서는 통칙제 1호부터 3호까지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차 적용. 자, 통칙제 5호는 케이스와 포장 재료에 대해서 분류 원칙이다. 케이스는 가고 포장 재료는 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류는 내용물이 충전된 상태로 제되고 판매되었지라도 각각 별도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에 대한 규정이죠. 포장 재료, 포장 용기에 대한 규정, 다만 규정,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아래에 있는 12회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통칙제 1호부터 6호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2번이 좀 중요한 그 지문이네요. 통칙제 2호는 나가 있죠. 호의 분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핵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호를, 그러니까 만약에 84715를 보면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 자료 처리 기계라고 있습니다. 한번 컴퓨터예요. 자동 자료 처리 기계와 이들의 단위 기계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호의 용어에 따른 분류는 그래. 컴퓨터가 수입됐어? 그러면 여기 분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컴퓨터가 분해됐어. 이렇게 수입됐어. 근데 여기에 분명히 미조립된 자동차 처리기가 되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통칙 1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통칙 2 가에 따른 품목 분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의 용어를 확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품목 분류를 여기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미조립된 자동차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 통치기에 따른 품목분류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조립, 분해, 미완성, 불완전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호의 용어에 대한 범위를 확대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통치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옆에 있는 15페이지 16회 13번 문제를 보겠어요. 자, 관세표의 통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품목분류 적용은 부류호에 순차적으로 적용된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의해서 최우선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하고 호의 용어가 최우선 분류 원칙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핵심만 딱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호의 품목분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필요시.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 순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4단위까지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서 6단위까지 분류할 때 쓰이는 게 소호입니다. 소호. 그렇죠? 얘는 소호주를 우선시 적용하는 거죠. 소호의 품목분류 필요한 경우 4단위 했어. 6단위까지 품목분류할 때는 소호에 대한 품목분류를 해야죠. 그래서 필요시 통칙을 준용을 합니다. 그렇죠? 소호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칙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호주가 원칙 주 규정에 비해서 소호주가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창기 재통칙은 준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호의 용어와 소호의 주를 우선 적용한다. 주 규정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은 미완성 또는 불완전 물품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완성 물품에는 반가공품도 포함하되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단추의 블랭크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1번 제가 틀린 거를 말씀드렸죠. 품목분류의 적용은 부류호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요거는 상관이 절대 없는 거죠. 그쵸? 부류호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이거는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부류의 호에 순차 적용한다. 부하고 류 같은 경우는 통치기를 보면은 부하고 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을 해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한 류의 표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 생산품. 이거는 근데 그렇게 되어 있고 류 같은 경우에는 제01류는 산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하고 류에 있는 표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는 뭐다?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핵심은 뭐다? 호의 용어랑 주규정에 따라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2번입니다. 각 호에 열거된 물품 설명드렸죠. 그래서 미완성 물품에는 반가공품도 포함을 하되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서 단추의 블랭크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답니다.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은 보세요. 미완성 불완전 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으로 품목분류를 합니다.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미완성 불완전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요게 하나 있어요. 블랭크라고.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는 반가공품입니다. 반가공품. 완성품이 될 때까지 반 정도만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 피티병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러한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바람을 슝 불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피티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오로지 완성품으로만 생산될 것이고 그리고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이나 형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얘를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피트병은 39235 쪽에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39235에 분류하는 겁니다. 얘의 규정에 따라서. 근데 보면은 단추에 블랭크라고 되어 있죠. 단추에 블랭크. 근데 이것도 단추의 블랭크는 이런 거죠. 단추가 이렇게 뿅뿅 뚫려 있죠. 구멍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구멍까지는 안 뚫려 있어. 근데 윤곽 테두리까지 다 만든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요거 조건은 다 충족하죠. 그래서 얘는 단추의 블랭크입니다. 블랭크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단추는 96065에 품목분류를 합니다. 96065. 이게 단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웬걸? 호의 용어에 단추뿐만 아니라 단추의 블랭크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품은 통칙 이 가에 따라서 얘를 9606에 분류한 겁니까? 아니에요. 왜? 여기 있잖아. 호의 용어의 단추에 블랭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통칙 1에 따른 품목 분류입니다. 통칙에 따른 품목 분류. 그렇죠?
단체 물링크는 통칭 1회 때는 품목분류죠. 자, 3번 각 호에 일거된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와 다른 재료와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통칭 2 납니다. 나.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 갖고 일거된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와 다른 재료와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밀가루랑 호밀가루 그리고 어떤 나무탁자에 약간의 도자기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한눈에 봐서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통칙체 3호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묘까지 자르면은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된다. 그 호에. 그런데 딱 봐가지고 이들이 이쪽도 갈 수가 있고 이쪽도 갈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통칙체 3호에 따라서 가, 나, 다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밀가루랑 호밀가루였는데 뭐 99대 1이 아니라 60대 40이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통칙 2 갖고는 품목 분류가 안 되는 경우잖아요. 다른 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눈에 봐가지고. 그렇죠? 맞는 답입니다. 자, 4번. 각 호에 일거된 물품에는 미조리 분해 물품도 포함하나 나사, 볼트 등으로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시 최소한의 연마 절단 등 가공을 허용하나 조립 방법의 고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어렵네요. 보시면은 미조리 분해 물품은 뭡니까? 통칙 2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미조리 분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으로 품분해요. 그래서 미조리 분해 물품은 바로 완성된 물품으로 품분류를 한다고 통칙 원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있어요. 그 통칙 해설을 보면은 얘네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미조리 분해 물품 얘네들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절대 가공 없이 얘네들만 가지고 조립만 하면은 얘가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깎고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 물품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러한 미조리 분해 물품은 이러한 완성품으로 품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별다른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을 해서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상태로는 조립이 안 돼. 조립이 안 돼. 이거는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해. 그래야지 조립이 돼. 그런 경우에는 얘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조립 방법의 복잡성은 전혀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면은 그 미조리 분해 물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조리 분해 물품 취지는 그거예요. 운송상 목적 그리고 뭐 해외 임가공에 대한 목적으로서 그 미조립해서 해외에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물품이 커가지고 분해해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완성품으로 품목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따라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그 구성 요소들이 뭐 수출 또는 수입해가지고 이 상태로 조립이 안 되고 약간의 가공을 해야지 조립만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안 보는 겁니다. 미조립 분해 물품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그 15회 3번 문제 볼게요. A체 세세거나 통칙체 1호에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칙 1, 호의 용어 또는 주근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9류에서 둘 이상의 호의 29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그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29류는 시험 범위도 아닌데 나왔어요. 보세요. 29류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 그래서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를 주 재료로 하는 유기적인 물질을 가지고 분자결합으로서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기화합물이 29류에 분류를 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품들이 분류합니다. 29류에. 근데 거기에 29류 주규정을 보면은 29류에서 2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를 불문하고 최종 호에 분류된다는 주규정이 있어요. 그러한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칙 1에 따른 분류 규정입니다. 왜냐? 주규정이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2번 2종 이상의 단량체로 구성된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최대 중량 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9류 주규정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쪽. 그래서 그 단량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단량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단량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메탄 한번 해볼까요? 탄소가 있죠? 탄소는 이제 원자 번호가 6위예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수를 보면은 첫 번째 껍데기는 2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껍데기부터는 8개씩 채워지게 됩니다. 얘는 6이에요. 6 원자 번호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있죠? 탄소라는 원소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6, 중성자 수도 6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전자도 6이에요. 왜? 양성자는 플러스 전을 띄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을 띱니다. 그래서 6대 6 이렇게 동등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성자 수가 증가를 함으로써 이 물질은 동위원소로 판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량수로 나타내는 거죠. 합치면은 그죠? 이거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7, 8, 9, 10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그런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최외곽수가 전자 6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껍데기에는 2개가 채워집니다. 나머지 것들부터는 8개씩 채워지게 될 수가 있어요. 2개가 채워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4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 4개가 윙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소를 보면은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수 1, 중성자수 1입니다. 그리고 전자도 몇 개예요? 1이에요. 1.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1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H. 그리고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얘를 CH4라고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메탄입니다. 메탄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이 메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분자식 나타내면은 또 이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H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화, 수소로 이루어진 것들이 일반적으로 29류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에틸렌이에요. 그래서 에틸렌이 이거는 이제 비환식 탄화수로서 29015에 분류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중합이라는 걸 쳐요. 중합은 뭐다? 얘들이 이중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들이 펴니다. 이렇게 날개를 딱 펴요. 그러면 이게 단량체야.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계속 붙습니다. 쭉 계속 붙어요. A라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거를 단량체 단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계속 붙으면 이거를 중합이라는 중합과정. 그래서 이게 중합이 계속되면은 말이 된다 그러면 앞에다가 고자로 붙죠. 이거를 그래서 고중합체라는 거예요. 고중합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중합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량체 단위가 아니라 다른 B, C가 달라붙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죠. A, B, C 뭐 한 다음에 B, A 막 이렇게 복잡한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합이에요. 중합. 그렇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종 이상의 단량체로 구성된 공중합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단량체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로 품목 분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틸렌의 단량체 단위가 가장 많다 그러면은 에틸렌의 중합체 3901호로 품목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단량체도 에틸렌 단량체가 50%, 다른 단량체 단위가 50%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최종호로 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주규정이 있어요.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칙 2, 3, 4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칙 1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주규정이 있습니다. 자, 밀가루 50%, 쌀가루 50%로 혼합된 곡물의 경우에는 마지막 호인 11025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 보세요. 밀가루가 50%, 쌀가루가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11025에 분류한대요. 그렇죠? 씁시다. 또 질문도 있겠지. 선생님, 밀을 뭐 1001호에 분류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루입니다. 가루. 그래서 재무상품은 11유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1101호는 밀가루. 그다음에 11025는 쌀 가루입니다. 가루. 근데 얘들이 50대 5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이게 당해 물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품목 분류해야 될까? 여기로 가야 될까? 여기로 가야 될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통칙 1입니다. 11류 주규정에 이들에 대한 혼합물을 어떻게 품목 분류하는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통칙 2를 통칙 2부터 쭉 4까지 쭉 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죠? 자, 통칙 2를 적용시켜 봅시다. 통칙 2를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통칙이 가하고 나는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미조리 분해입니까? 아니면은 분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통칙 나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통칙 나를 보니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로 다른 물품이 구성된 경우에도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1015에 분류되는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역시 이 물품은 11015에도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물품도 11025에 해당하는 쌀가루가 다른 물질이 일부가 섞여 있으니까 얘들도 역시 11025에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통칙 2 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도 갈 수가 있고 여기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뭘 적용시켜야 돼요? 통식 3 가, 나, 다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로직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통식 3 가, 나, 다, 협, 본, 최 이걸 적용시켜야 된다. 자, 보면은 협의적인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보다 더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추가를 해가지고 호의 용어가 각각의 구성 재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60대 40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각각 해당 호가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성 재료에 대해서. 이거는 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안 돼. 자, 그러면은 본인 특성으로 봅니다. 자, 이러한 혼합물, 복합물, 소면 세트 중에서 이건 혼합물이죠.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구성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품목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재료에 대해서 누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특성 부여하냐? 근데 보니까 50대 50이야. 50대 50. 만약에 밀가루 가격이 뭐 1kg에 500만 원이다. 얘는 1kg에 10원이다. 그러면 얘가 더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얘는 중량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50대 50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인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안 돼. 어디로 가요? 최종화입니다. 둘 중에 최종화가 어디입니까? 50대 50이니까 최종화 뭐예요? 여기죠. 그래서 얘를 11025에 그냥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밀가루하고 쌀가루 혼합물의 경우에는 마지막 호 11025에 분류된다. 얘는 뭡니까? 통칙 제3 다에 따른 품목 분류입니다. 4번 면직물 52105 50%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5로 혼합된 직물의 경우에는 마지막 호인 55145에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1부 주 2에 대한 분류 규정이에요. 그래서 11부 주 2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방 섬유사 직물에 대한 품목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최대 중량 최종 호로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것을 분류하고 50대 50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최종호로 분류를 합니다. 볼게요. 그래서 면직물이 510, 합성 스테이플물이 5514죠. 근데 보니까 50대 50이야. 똑같죠? 최대 중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분류돼요? 최종호로 분류됩니다. 둘 중에 최종호는 어디예요? 5514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통칙 1에 따른 분류입니다. 왜? 11부 주 2의 근거에서 한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옆에 17페이지 13번, 11의 4번 문제 볼게요. 아래 내용을 적용하여 품목 분류를 할 수 없는 물품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블랭크에 대한 규정이네요.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미완성 불완전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랭크는 얘는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1번이죠. 했네요. 단추의 블랭크는 호의 용어에 특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호의 용어에 따른 분류다. 즉, 통칙 1에 따른 분류입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 장 14회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상태로 수출 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된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품목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관세법에 해당하는 통칙 제2호 남목에서 미조립 분해되어 제시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납니까? 아니죠. 나는 혼합 복합물이고 이건 통칙 가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통칙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틀,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틀만 알고 있으면은 통칙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전부 다다. 그렇죠? 자, 2번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된 물품은 조립 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해야 된다. 조립 작업만 해야 된다. 조립 작업만 해서 이거를 합체를 해가지고 완성된 물품이 돼야지 이들의 추가적인 가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립 작업만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구성 요소의 고정장치로 뿐만 아니라 리베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